자, 안녕하세요. 민직입니다. 자, 오늘은 설문지 화법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영업 초창기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현장에 나가서 가만 고객에게 말을 붙이면 제 말을 잘 안 들어줘요. 잘 안 들어주죠.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이 뭔가 판매할 것 같고, 뭐 강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뭐 제가 서툴기도 했을 테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이 빠지죠. 그죠? 몇 마디 하면 거절당하고, 몇 마디 하면 거절당하고, 인사만 해도 거절당하고. 아유,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내 말을 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설문지를 만들게 됐어요. 저는 영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분들이 말을 듣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돈을 찾아주는 보상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근데 뜬금없이 뭐 돈을 찾아주겠다 이런 말을 하면 그것도 잘 안 듣더라고요. 그것도. 그죠? 보험금, 뭐 숨은 보험금 찾아준다 이런 말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문지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여기 내용을 잠깐 보면 영업용 운전자 대상 교통사고 보상 관련 설문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현장에 딱 가서 만나면 제일 이제 뭐 쉽게 이제 택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기사님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택시가 줄 서서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관건이 뭐예요? 택시는 옆자리에 타야 돼요. 타고 얘기해야 돼요. 1대1로. 1대1로 얘기해야 그분이 내 말에 집중하죠. 가끔 보면 택시 기사분들이 여러 명 나와서 담배 피고 뭐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모여있는 장소 있거든요.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 거기 가서 뭐 운전자범이든 뭐 보험 관련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 누군가는 관심 있어 듣다가도 옆에서 한마디 걸치면 그죠? 부정적인 얘기가 한마디만 들어오면 그 얘기는 끝나버려요. 자, 그래서 또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이 화법을 이용해서 제가 시연을 해볼게요. 자, 우선 이 자료는요, 제가 댓글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댓글로. 아마 카톡을 통해서, 단체 카톡을 통해서 공유가 될 건데, 카톡에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실 때는 그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훨씬 내가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훨씬 수월하게 고객의 DB를 받아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될 겁니다. 자, 내용을 시작해 보면요. 자, 일단 기사님들이 어디 이제 탈 거죠. 기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얘기하면서 들어가는 게 문 열면서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뭐 설문조사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기사님들 운전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보상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거든요 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사님 운전하신 지 10년, 20년 넘으셨어요? 하고 얘기를 하면, 예, 뭐 20년 됐지, 10년 됐지 하거든요. 오래 하셨네요. 그렇게 하시면서 혹시라도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그 사고를, 내거나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하면 보통 뭐 있다, 없다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있다, 없다. 자, 근데, 그러셨어요. 라고 하고 이제 맞장구 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처음에 세 마디 정도, 세 번 정도 대화가 왔다 갔다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질문하고 답을 받고 이걸 3회 정도를 진행을 하면 이미 그 사람과 나는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말을 끊고 뭐 다른 이상한 반응을 한다든지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질문하면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는 답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하게 돼요. 설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혹시 그 경력 20년, 30년 되셨는데 운전하시는 동안 혹시라도 뭐 사소한 사고라도 뭐 아니면 큰 사고라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낸 사고든 내가 당한 사고든 혹시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있다, 없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있으면은 그래요. 그러셨구나. 혹시 큰 사고였어요? 작은 사고였어요? 경미한 사고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혹시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주 진단 사고 있잖아요. 경정사고라 그러는데 그 경정사고가 있었을 때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아보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사이에 뭐 얼마 받아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보통 요즘은 경정사고에 대해서 이제 합의금 지급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뭐 사고는 없어야 되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있다면 저한테 상의하시면은 자,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그건 그렇고 사고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때 사고들이 혹시 사고 그 상반과실입니까? 단독 사고입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 통원 치료하셨어요? 입원 치료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입원하셨으면 입원, 입원 혹시 며칠 하셨어요? 이렇게 체크하고 뭐 입원한 것도 있고 통원한 것도 있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체크하는 거. 아, 그러셨어요? 그럼 사고가 여러 건이셨다는 말이에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보험회사에서는 나갈 돈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지급될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근데 사고 종류라든지 뭐 다친 정도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자 보험에서는 위로금이라는 돈이 나가죠. 사고 나면 아, 사고 나셨구나 뭐 부상 위로금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입원하면 입원 일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타 등등 돈이 나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심지어는 실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일단 한번 봐드릴 테니까 예전에 제가 안내해드린 것 중에 혹시 이 어플 기억나십니까? 차팀장이라는 어플 기억나세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는 중고차 딜러분들이 쓰는 어플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차량 정보 조회를 누르면 여기 차 넘버만 입력하잖아요.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사고가 내가 이 차량에 있었던 사고 이력이 다 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이실는지 모르겠네요. 내 차 사고, 상대차 사고 해가지고 총 6회 사고가 났습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사고 일시, 총수리비, 부품비, 공임, 도장 비용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죠. 지금 이 차는 5번의 사고가 있었어요. 자, 5번의 사고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사고가 5번에 있었네. 와, 대박이다. 이때마다 혹시 돈 다 받았는지 알고 있으세요? 되게 이거 사장님은 돈 나올 게 많았을 것 같은데 꽤 있었을 것 같은데 못 받으셨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관심을 끌어야죠. 그 사람이 나한테 집중하게 만들어야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사고 난 거라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 확인 한번 해드릴까요? 얼마 나오는지. 이 중에 혹시 큰 사고도 있었어요? 혹시 병원에 입원하신 거? 뭐 일주일, 뭐 열흘 이상 입원하시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 있다고요? 아, 그러면 그때 당시 합의금 얼마 받은지 아십니까? 그때 합의하셨을 거 아닙니까? 사고 났을 때, 그죠? 자, 합의하셨는데, 혹시 병원비 직접 내신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내가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어요. 내가 다치면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내 병원비를 대신 주잖아요. 근데 과실 비율이 내가, 예를 들어 피해자다. 그죠? 내가, 3이고 상대편이 7이에요. 그죠? 내 과실이 30%예요. 그죠? 자, 근데 상대편이 7이야. 근데 합의는 다 끝나고 이제 합의금까지 받고 다 끝났어요. 자, 근데 합의 볼 때 있잖아요. 합의 볼 때는 내 과실분에 대한 30%에 대한 내 과실분 30%에 대한 그 비용 처리는 빼고 돈을 주거든요. 특히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1,000만 원에 30% 300만 원은 합의 볼 때 빼고 준단 말이에요. 나한테. 네 과실분 30% 있으니까 30%는 300만 원 빼고 그죠? 300만 원 빼고 합의를 보겠다 하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보험회사 직원이 안 해요. 복잡하니까.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상계 30% 빼고 합의금 계산해서 입금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났는 3년이든 얼마 지났는 그 시간에서 보험사에 전화해가지고 합의금 산출 내역서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에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30% 과실에 대한 비용 얼마를 빼고 합의금으로 제시를 했다, 지급을 했다라는 것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그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오거든요, 서류가. 그 서류를 받아서 고객한테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해도 팀장님들 중에도 저 친구가 무슨 소리 하나, 뭐 왜 교통사고를 실비해서 돈을 받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가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엄청 길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포인트에서 사장님 그 돈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 드릴게 라고 하면서 휴대폰 번호 이름 불러보라고 하는 거예요. 적고 메리츠를 활용해서, 사장님 이 사고 끈 것마다 돈 다 안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메리츠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고객 등록하는 거죠. 메리츠 고객 등록하면 그 사람의 보험 가입된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 보험 가입된 내용이 다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죠? 보험금 찾아줄 것도 체크를 하지만은 잘못된 보험도 또 지적을 하잖아요. 그 지적하면서 내가 그 기존 보험 설계사들이 못하는 것까지 내가 해줄 수 있는 보상 전문가니까 나한테 관리를 받아라. 운전자 보험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바꾸고, 그죠? 그리고 다른 보험들도 내가 관리를 해주겠다. 자, 이걸 굳이 내가 말 안 해도요, 보험금이 지급되는 액션을 계속 취하는 동안 이미 운전자 보험은 자동 바꾸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건강보험까지 리모델링까지 다 터치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정말 공식과도 같은 얘기예요. 공식과도 같은. 첫 멘트에서 우리가 뭐 현장 영업을 하든 뭐 개척 영업을 하든 뭐 DB 영업을 하든 다 마찬가지인데, 첫 만남에서, 그죠? 그다음에 보장 분석에서 클로징, 그죠? 그다음에 피드백, 후속 조치하는 그 세 가지, 네 가지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게 뭐냐 하면, 나한테, 고객한테 득이 되는 걸 제시를 하면 고객은 나한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신뢰를 하게 되면, 나를 신뢰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설계사는 내 신뢰도보다 밀리는 거죠. 처지는 거죠.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담당자가. 자, 이걸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하루 10시간 현장에서 전단지 돌리고 명함 돌리고 일을 했지만, 결과를 못 내는 건요, 자기 머릿속에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정립이. 그러니까 어떤 과정, 첫 멘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DB를 받아내고, 보장 분석하고, 클로징하고, 피드백하고, 이거를 머릿속에 그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어떤 스킬이 좋다 하더라도, 지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절에서 넘어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운전자 보험에 대한 설문지 화법을,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100%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걸 제가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실행해 보시고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문자 주시고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이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는 연락 주시면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 진짜 간절하고 정말 이 방법을 통해서, 개척 영업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은 제가 동행 한번 해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동행해서 그분이 개척 영업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재능 기부라고 합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톡에 그걸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